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3월 업무에 이어서 4월 업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이 영상은 제가 2024년에 일했던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업무가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전에 올렸던 3월 업무 내용을 모두 완료했다는 걸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정보공시 제출입니다. 정보공시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 안전관리 등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대체로 나이스 담당 선생님께서 정보공시를 함께 담당하시는데 공문이 오면 어떻게 정보공시 자료를 등록하는지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안내에 따라 나이스 정보공시에 자료를 올리고 저장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인데요. 정보공시는 항목별로 공시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 보건과 관련된 정보공시 자료는 1차 시기에 고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올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정보공시를 올릴 자료 2가지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3월에 보건계획 세우고 내부결제 받은 거 있죠? 이 계획서 파일을 정보공시에 등록해요. 제가 3월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계획서 작성할 때 교직원 변동이 있어서 업무 분장 부분에 교직원 이름을 적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정보공시에 이 계획서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 분장란에 교직원 성함을 적으신 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김땡땡 이런 식으로 마킹 처리해서 수정해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국민 공개되는 자료인데 교직원의 직급과 이름이 그대로 공개되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작년 보건실 방문자 수입니다. 이건 작년 보건일지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임 선생님께서 올리신 학년 말 보건일지 통계에서 마지막 날 최종 누적 방문자 수를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방문자 숫자만 적으면 되는 거라서 확인하고 적어서 저장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기질이나 수질 등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도 정보공시에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현장체험학습 구급가방 준비하기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 중순 말부터 시작해요. 학급별로 나가기도 하고 학년별로 나가기도 하고 중고등학교는 수련회나 수학여행 형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보건선생님들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에 같이 동반해서 가시더라고요. 수학여행 기간 동안 사용할 구급의약품과 응급처치용품을 두둑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안전문제랑 소송 때문에 수학여행은 거의 없고 놀이공원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현장체험학습마저도 조금씩 축소되는 분위기이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후에 결정사항에 따라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체험학습 장소에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체험학습 전 준비사항으로 가정 내에서 비상약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고 있고 무엇보다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가 투약하는 건 불법이라서 학교에서 챙겨주는 구급가방은 간소화해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클렌 소독 스프레이, 마데카솔, 면봉, 밴드, 붕대, 인공눈물, 코피 지혈용솜, 거즈를 챙겨주고 있고 고학년의 경우에는 생리대를 추가로 넣어주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면 항상 긴장 상태에 계셔서 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체험학습이 일찍 끝나고 점심쯤에 돌아오면 따로 안 챙겨드리는데 3시, 4시 이럴 때 도착하는 일정이면 교직원용으로 타이레놀이랑 소화제를 함께 챙겨서 넣어주고 있어요. 대신 교직원용이라고 큼지막하게 써놓습니다. 안에 간단한 사용 방법이나 응급처치 방법, 투약 방법을 프린트해서 코팅한 걸로 넣어주면 더 좋아요. 세 번째, 학생 건강검사 준비입니다. 5월에 시작하려면 3월에 검진기관 협의, 선정이 되어야 되고 4월에 학생 건강검사 세부 실시 계획서를 올려야 돼요. 물론 하반기에 해도 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건강을 파악하고 신체 발달 상황 보고 기간 안에 맞추려면 상반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건강검사 세부 실시 계획서를 올릴 때 가정에 보낼 가정통신문도 모두 한 번에 만들어서 결제받고 있어요. 건강검진, 구강검진, 소변검사, 신체 발달 상황 및 시력검사 등 검사 결과 안내까지 학년별로 여러 개 있는데 이때마다 가정통신문을 올리고 기한하려면 이것도 행정업무가 그만큼 배로 늘어나는 거라 저는 제가 편하려고 계획서 올릴 때 한 번에 다 올려서 결제 받습니다. 나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팁이에요. 학생 건강검사는 보건교사 혼자 할 수 없고 전체 교직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교직원 연수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검사 항목, 날짜, 방법, 그리고 나이스 건강기록부 입력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배부합니다. 학생 건강검사 업무만 자세하게 다룬 영상은 아래 링크로 남겨둘게요. 네 번째, 취약 전 예방접종 확인하기입니다. 이미 공부했을 때 법령 열심히 외우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었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선생님들만 이 업무를 해주시면 되고 고등선생님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TMI지만 2026년부터 이 사업이 유치원생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부터는 유치원, 초등, 중등 선생님들께서 이 업무를 모두 해주셔야 돼요. 주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3월 2일에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안내되고 있고 4월 중에 취약전 예방접종을 확인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과 연계해서 각 1학년 학생들의 예방접종 내역을 나이스로 정송받을 수 있고 이걸 그대로 나이스 건강기록부에 반영하는 업무예요. 자세한 업무 방법에 대해서 다룬 영상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 테니 참고하세요. 현직 보건선생님들도 많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해당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것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초등학교 보건선생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건데 어차피 중학교 가면 1학년 때 취약전 예방접종 사업을 하니까 보건소에 예방접종 내역 등록만 잘 해두면 중학교에서 덮어씌우기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취약전 예방접종 연계 반영을 미처 못했거나 연계 반영 이후에 새로 전입을 와서 건강기록부 예방접종 부분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중학교 가서 하면 되지 하고 건강기록부에 입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확인하는 취약전 예방접종 항목은 BCG,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일본 내용, 수두예요. 반면 중학교에서 확인하는 취약전 예방접종 항목은 Tdap, 일본 내용, HPV 이렇게 3가지 뿐입니다. 초등학교 건강기록부 예방접종란에 작성해주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 가서 예방접종을 해도 수신되는 항목이 Tdap, 일본 내용, HPV 뿐이라서 그 외의 것들은 그대로 누락된 상태로 있게 돼요. 우리 간호사로 일해봐서 알잖아요. 결국에는 뒷사람한테 일을 전가하는 거라서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중학교에서 덮어씌우면 된다고 잘못 알고 건강기록부를 그대로 두셨던 초등선생님들이라면 올해부터라도 잘 챙겨주세요. 5번째, 감염병 업무입니다.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여전히 인플루엔자와 수두가 기승을 부려요. 인플루엔자는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에 수두는 점차 증가해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 모니터링하고 예방법 교육하고 안내 드립니다. 특히 수두 확산 시에는 역학조사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서 모니터링하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6번째, 희귀질환 학생 파악하기입니다. 경기도만 하는 업무인지 전국 업무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경기도 교육청은 조례에 따라서 매년 희귀질환 학생을 파악해서 교육청에 자료집계로 보고합니다. 3월에 조사했던 요보 학생들 명단을 보고 몇 명이 어떤 희귀질환에 해당하는지 추려야 돼요. 자세한 희귀질환 정보 검색 방법은 블로그 링크로 남겨둘게요. 여기까지가 보건 업무. 이외로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와 성성성 연수 업무를 했었어요.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는 꼭 4월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어린이 안전법과 연관이 있어서 상반기에 교육을 마쳐야 하고 5월에는 건강검진 업무로 바쁘고 6월이나 7월에는 성적평가 업무로 담임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저는 대개 4, 5월 중에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잡는 편입니다. 3, 4월이 가장 많이 바쁜 시기라서 중고등에 근무하시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하반기에 추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교직원 성성성은 신규 교직원이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완료해야 돼서 4월까지 전체 교직원이 연수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신규 교직원 외에는 꼭 4월에 완료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 번 취업하면 더 번거로워서 그냥 4월까지 완료하라고 일괄 안내하고 있어요. 보건 업무 시리즈가 끝나고 출산일 전에 시간이 나면 교직원 성성성 업무 영상도 새로 준비해서 올려볼게요. 일단은 옛날에 올렸었던 영상을 아래에 남겨둘게요. 다음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업무입니다. 저는 줄여서 정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꼭 4월에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예요. 학교마다 업무 분장이 다르지만 저는 6년 동안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만 근무해서 항상 이 업무를 했었어요. 이것도 2020년에 올려둔 영상이 있는데 그 당시 기준이 되었던 2019년과 2024년이 업무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요것도 이전 영상 링크 남겨둘게요. 3월을 다 보내고 4월이 되면 미어 터지는 보건실과 보건 업무, 거기에 잡무까지 업무 하나하나 부담되는데 이에 대한 인정하는 사람 하나 없는 학교 분위기에 다소 지치고 화나실 수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고유의 업무를 힘들어하고 있고 분담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조금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압도적으로 고유의 업무가 많긴 하지만요. 힘든 것들은 동기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속상한 마음도 풀어내고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이겨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기 선생님들이 참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요. 퇴근 후에 주말에는 맛있는 거 드시고 학교 일은 잊으시고요. 그래야 또 에너지를 채워서 일주일 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숨가쁜 3월을 지나 4월 업무도 힘내세요. 저는 5월에서 7월 업무 영상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